안녕하세요. BA 성형외과 최은규 원장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두꺼운 스타일도 있고 부위 조직하고 좀 유착이 되기 때문에 네. 코끝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통 자가연골을 제일 많이 쓰고요. 네. 자가연골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은 재수술로 인해서 쓸 수 없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쓰는 이제 재료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뷰티 유튜버 분께서 최근에 성형 브이로그를 올리셨는데 그 영상이 정말 대박 났다고 해요. 조회수는 물론이고 구독자분들께서 뭐 어디서 수술했냐, 또 어떻게 했냐, 어떤 분께 받았냐, 정말 댓글이 끝도 없이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핫한 분을 직접 집도해 주신 원장님, 저희 최은규 원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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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성형외과 최은규 원장입니다. 요즘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께서 원장님을 콕 집어가지고 뭐 수술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셔서 기분은 좋고요. 뿌듯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코 보형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코 수술은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보형물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이게 다 어떤 보형물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코에 사용되는 이제 물질로는 자가 조직이 있고 이게 인공 보형물이 있습니다. 콧대에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연골은 실리콘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모양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네. 환자의 이 굴곡에 따라서 맞추어 쓰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두꺼운 스타일도 있고 굴곡에 맞추어서 쓸 수 있는 스타일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 실리콘을 바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환자 코에 맞추어서 조각을 해서 쓰게 되죠.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다 실리콘인 건가요? 그렇죠. 회사별로 모양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높이별로 여러 가지 보형물이 나오고 있죠. 저는 사실 제 코 이렇게 보형물을 만져봐도 좀 딱딱한 느낌이라서 실리콘이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말랑말랑하네요. 말랑말랑하죠. 네. 실제로 수술 후에 만져봤을 때는 자기 뼈나 연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보면 부드럽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제 친한 형 중에서 실리콘이 아니라 고어텍스라는 보형물을 이용한 형이 있었어요. 고어텍스라는 보형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고어텍스는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썼었죠. 장점은 부위 조직하고 좀 유착이 되기 때문에 네네.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줄어들고 실리콘에 비해서 염증이 조금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안전성을 본다면 실리콘이 좀 더 네. 현재는 다시 실리콘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보형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코끝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통 자가연골을 제일 많이 쓰고요. 네네. 자가연골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은 재수술로 인해서 쓸 수 없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쓰는 이제 재료로 이제 메쉬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제품의 장점은 좀 튼튼하게 기둥을 받칠 수 있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연골은 자가 조직의 대체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예전에 코끝에는 보형물을 넣으면은 좀 염증이 잘 일어난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 이것도 좀 위험한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막 가급적 자가 조직이 가장 좋고요. 하지만 모자랄 경우에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재료를 써야 되는데 네네. 자가 조직을 쓸 수 없거나 여의치 않을 때 보조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보형물인 건가요? 그렇죠. 메쉬는 소재는 몸 안에서 일정 시간을 두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아, 네네. 네. 보통은 한 2년 후부터 흡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흡수가 되면 아예 그대로 붙어 있는 건가 아니면 녹아서 사라진다든지. 이 메쉬로 수술한 사람들 가끔 재수술을 해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약간은 흡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꼿꼿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금 재수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이렇게 흡수가 돼버리면은 사실 필러 같은 경우에도 얼굴에 붙어 있으면 떼어내기가 힘들다고 네. 들었어요. 이것도 재수술할 때 힘들지 않을까요? 메쉬가 다른 연골에 비해서는 재수술할 때 제거할 때는 조금 힘든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렇죠. 네. 자가 보형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자가 조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골이 되겠는데 네. 비중격 연골, 비연골이 가장 대표적이고 저 비중격 알아요. 첫 수술이 비중격이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은 연골이고 근데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비중격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면 그게 가장 좋고요. 보조적으로 다른 연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연골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연골이 그 다음에 선택이 되겠는데 기연골은 이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네. 사실은 코끝에 사용했을 때 가장 촉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이즈 자체가 좀 크게 나오기 힘들고 형태 자체가 굽어 있기 때문에 길이가 많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높이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어요. 좀 나는 코를 많이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귀염골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그런 보형물인 거네요. 아무래도 비중격이 첫 번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술하시는 원장님마다 선호하시는 연골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이 1번입니다. 그럼 반대로 또 비중격과 귀염골이 아니라 비중격과 뭐 메쉬 같은 이런 보형물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비중격이 너무 사이즈가 적거나 아니면 없거나 했을 때의 선택이 사실은 메쉬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증늑연골이라는 연골을 많이 쓰거든요. 제 거예요. 네, 네. 네. 기증늑연골이 번뜩 들으면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흔히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증늑연골은 늑연골이죠. 네. 늑연골인데 자기 거를 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 어떤 경우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코끝에 쓸 때는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가슴 쪽에 특히 여성분들이 사실 가슴 쪽에 흉터가 남으면 수영복 입었을 때 사실 노출이 될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기증늑연골 성분은 똑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남의 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늑연골이라는 점에서 같고요. 믿을 만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믿을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비증력 늑연골을 쓴다고 해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쓸 수 있죠. 그냥 같은 역할을 하지만 네 거냐 내 거냐 뭐 그렇죠. 예.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진피지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피부가 얇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재료고요. 보통은 크게 뗄 때는 엉덩이 쪽에서 떼게 되고 작게 뗄 때는 귀리나 겨드랑이 쪽에서 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을 썼을 때 비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진피지방을 쓰죠.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도 그러면 그렇죠. 여러 번 수술을 했을 때. 그다음에 콧대를 많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쓸 수가 있죠. 진피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가라앉기 때문에 그 단독으로만 썼을 때는 높이 유지가 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진피 같은 경우에 초반에 좀 높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떤 경우에는 흡수가 좀 적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너무 높게 설정을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